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입니다. 네, 여러분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절세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세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과세 1주택일 때는 당연히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가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로 2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와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2주택이 되는 등 이런 경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런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같은 세대에 있는 가구가 집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주택이 되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배려해주며 부득이하게 생긴 집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요게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2주택이면 당연히 비과세는 아니겠죠. 그래서 먼저 팔게 되는 집은 당연히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남겨지는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게 나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파셔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뭐냐고요? 이제 파는 금액에서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집을 3억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5억 원이 됐을 때 이거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집의 양도 차익은 파는 금액 빼기 취득가액이니까 그래서 이 집의 양도 차익은 2억이 됩니다. 1주택은 비과세이니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남겨놓아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됐을 때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파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요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양도 차익이 큰 것은 가장 나중에 파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집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이런 집은 살 수가 없게 되나요? 네, 아니죠. 자, 이런 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을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느냐는 아닙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저희 아들 장난감을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요거를 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봅시다. 자, A주택, 요거 A주택, 요거 B주택. 네, 웃지 마세요. 네, 주택입니다. 자, 보세요. 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취득할 때 기간은 최소 1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A주택은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A주택을 3년 안으로 처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1, 2, 3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일이 나오는데요. 요 취득일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취득일을 보는 시점 언제냐? 자, 소유권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죠. 이 파리 대책 중에 포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아까 2년을 보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A주택을 보유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날짜는 2017년 8월 3일 이후예요. 이후에는 여기 보유가 아닌 보유와 거주 요건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바뀌게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A주택 3년 안으로 처분을 하면 됐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이 아닌 2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날짜가 나오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년이 아닌 2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정책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자, A주택과 이 B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주택이나 B주택이 비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방법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1년 있다 주택 사고 또 파시고 사고 팔고 이렇게 갈아타기 하셔서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게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사 다니기 힘들고 귀찮고 그쵸? 아유 뭐 또 그렇게까지 해. 아유 난 귀찮아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갈아타셔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갈아타기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얘기했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리 한번 해봅니다. A주택, B주택. A주택과 B주택은 최소한 1년 이상이 기간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 자, A주택은 2년 보유. 조정지역은 보유와 거주 요건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A주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B주택을 등기를 치게 되면 A주택을 3년 안으로 파셔야 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죠. 자, 이렇게 1, 2, 3 법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은 힘들어도 똘똘한 집으로 갈아타기를 잘 하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아들 장난감까지 동원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일단 저희 아들한테 일단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쏙 와 닿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역시나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